네,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CC에 와 있는데요.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리본 CT6를 저희가 오늘 시승회를 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타고 온 차량을 바탕으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본 CT6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탄생하다 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친구는 아닙니다. 2016년에 에스칼라 컨셉트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나온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거의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 모델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임에도 리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데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차는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캐딜락의 판매를 진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이를테면 약간 한 7, 80년대 약간 그 가장의 느낌이 묻어납니다. 뭐 동생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뭐 그냥 기본적으로 돌보는 건 물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판매량을 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기준, 그러니까 가장 최근 작년 기준인 거죠. 2018년 기준 캐딜락은 총 2101대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951대가 이 친구예요. 참 대단한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딜락 쪽에서도 아마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자리에 타는 어떤 사장님, 그런 차량의 어떤 이미지를 어필을 하면서도 동시에 오너 드리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재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차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리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부분이 좀 바뀌긴 했어요. 특히 이제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오각형의 이 아이덴티티, 오각형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고 있고 또 신기한 건 이게 멀리서 보면 사실 이게 그냥 어떤 점선들의 연속으로 이런 그릴을 만들었나 싶지만 사실 여기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 하나하나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엠블럼의 오각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를 보게 되면 전 모델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요 가로 라인이 대폭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약간 위로 이렇게 조금 도톰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요만큼을 없애서 약간 가로선을 강조한 만큼 이 차가 좀 더 예리하고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고도 약간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보통 젊은 층 그리고 뭐 약간 좀 스포츠 세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더 날렵하고 조금 더 그런 디자인을 봤을 때 차체가 낮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젊은 감성까지 충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남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캐딜락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플래그십으로 굉장히 어떤 고연령층에 조금 이제 좀 어떤 사회적인 성취도 이루신 분들의 어떤 니즈도 맞춰야 되지만 조금 더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니즈도 함께 고려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약간 이제 센서 위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줄어들면서 약간 이게 안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약간 오각형의 이 라인과 맞물려서 이 세로선이 조금 더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날렵하고 아래로 하강하는 듯한 그런 좀 빠른 속도를 내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헤드램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LED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개수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장에 들어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빛을 내는 요소들은 전부 다 LED입니다. 총 2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쪽 라인을 조금 보시면 이 캐딜락의 로고도 고급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고급차들이 그렇듯이요. 그 다음에 이 휠을 보시면 휠에도 로고가 박혀 있죠.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위쪽에도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앞에는 약간 컬러풀한 느낌을 좀 줬죠. 그리고 일부 고급차들은 휠에도 자사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색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금 그런 색을 뺐어요. 조금 이제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싼티가 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약간 모노톤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흑백 사진의 느낌이 나죠. 그런 어떤 깔끔한 느낌을 지향한다고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휠을 보시면 또 이게 투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투톤이라서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그런 고급감을 또 같이 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19인치 휠과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 알듯이 이 친구는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색상을 과하게 넣지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약간 크롬톤이랑 좀 조화가 되는 약간 모노 같은 느낌의 그 패드를 넣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렘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어떤 그런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길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단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시승하면서도 왔었는데, 그때도 조금 느껴지는 거는 약간 얘가 조금 길이 좀 덜 들었다는 느낌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담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정차하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우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정차하는 어떤 그 능력도 한 38m 정도 로 이제 제동 성능이 또 된다고 해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가 굉장히 또 주행 성능도 좀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측면 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보면, 일단 이 차는 기존 대비 한 40mm 정도 이 길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5227 정도 어떤 그런 밀리미터 정도의 이 길게 늘어난 어떤 그런 커진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커진 느낌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길이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한 크롭 라인이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아까 엠블럼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플하고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일직선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동을 해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지는 않는데, 근데 이것 자체로 되게 뭔가 정돈된 느낌, 깔끔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길게 이어지고, 또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C필러 라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차체가 길어진 만큼 이 부분도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든 거죠. 보통의 차량들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이게 문이 끝나는 요 라인까지만 유리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만큼의 공간을 더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쇼퍼 드리븐의 어떤 성향을 또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안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렇게 뭐 누워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시선이 이쪽에 어떤 채광도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여기 뭐 웰컴 시스템들 뭐 이렇게 뭐 이제 운전자가 다가갔을 때 뭐 이렇게 손잡이가 빛나고 뭐 이렇게 뭐 램프가 빛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요. 후면 또한 앞부분과 어떤 비슷한 느낌의 어떤 기역자 느낌의 이 리어 램프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리어 램프가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요만큼이 없었어요. 요 세로로 떨어지는 요 라인 정도만 있었거든요. 앞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균형을 맞춰서 뒤에도 비슷한 문양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박혀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이렇게 후면을 조금 보시면, 후면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약간의 오각형적인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몰딩도 그렇고, 일단 캐딜락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런 상징성을 굉장히 좀 부각하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머플러도 보통 2차 정도의 어떤 그 성향, 지금 이 차는 3.6L 6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뭐 아주 뭐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약간 젊은 감성을 조금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타고 온 차량은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하륜구동 AWD라고 적혀 있는 거, 이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를 여는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죠. 차량들이 보통 이제 뭐 발 밑에, 차량 밑에 뭐 발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제스처를 취했을 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약간 센서 위치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고급 차량에 어디 여기가 표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여기는 요 아래 센서가 있는 부분에 캐딜락의 엠블럼을 비춰줘요. 그 엠블럼의 위치에 이렇게 뭐 발을 갖다 댄다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를 열어보실까요? 지난 3월에 이제 캐딜락이 이 리본 CT6를 처음 공개했을 때 그 시연의 장소에서 탄성이 나오는 몇몇 구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를 열 때였어요. 이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다들 요 부분에, 이게 아무리 고급차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딱 열자마자 딱 보이는 요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깔끔하면서 뭔가 고급스럽다, 우리는 고급스럽다 라는 이거를 자체 발광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이 플래그십에 맞게 굉장히 마감 처리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즘 뭐 정치권으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 뭐 이렇게 대북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게 땅굴을 파도 될 정도로 되게 깊숙합니다. 엄청 깊숙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쉽게 닿지가 않는 어떤 그 정도의 깊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아쉽다고 한다면 약간 요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일단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땅굴 비유도 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면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요? 여기를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80km까지 가능한 여기 타이어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저렇게 스키스로 안에 이렇게 연결해서 바깥으로 이제 뭐 긴 물체를 넣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위쪽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를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약간 이런 약간 감성들이 되게 약간 엠블럼도 그렇지만 조금 약간 알루미늄적인 어떤 그런 약간 금속 재질, 약간 가벼운 느낌의 금속 재질을 조금 연상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CT6, 리본 CT6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 자체가 물론 전 모델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을 한 62% 정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한 거죠. 어떤 이 차가 어떤 잘 달리면서의 어떤 튼튼함도 튼튼함이고, 어떤 서스펜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도 편안함이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알루미늄만 써서는 또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근데 그럼에도 한 62% 정도를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서 이게 차 자체를 굉장히 경량화 시켰다고 해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업계에서는 통상 뭐 벤츠 S클래스, 그리고 또 뭐 BMW 7 시리즈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가 가볍다. 이거 뭐 캐딜락 측에서는 한 100kg 정도 감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단 이게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또 유리한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차는 가벼울수록 좀 좋다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달려가다가 제동거리, 또 이렇게 달려갈 때 어떤 가속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사실 가볍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일단 외관을 한 이 정도로 보고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 공간이 확실하게 넓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물론 제가 키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한 17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하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의 넓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공간이 편하고, 그리고 앞에 의자 자체도 설계가 돼 있을 때 몰딩 자체가 요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두껍게 나오더라도 다리가 위치하는 공간은 조금 더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공간 자체가 공간을 굉장히 좀 넓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머리 공간도 아주 충분합니다. 예. 이 정도면 정말 쇼퍼 드리븐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퍼 드리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썬루프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선쉐이드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를 이렇게 내릴 때 여기를 누르고, 여기네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아주 편안한 공간이 이렇게 돼 있음은 물론 이게 시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한 20가지 방향 정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제 좌석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일단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면 의자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자연스럽게 완만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만큼 이제 뒤로도 누울 수 있는 거고 되게 편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까지 했을 때 저도 한번 같이 누워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무릎 공간 충분히 여유 있어요. 아주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쇼프 드리븐으로서 되게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손잡이에 갈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지금 채광을 할 수 있는, 채광을 도와주는 이렇게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플립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화면을 보면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USB 단자라든가 아니면 욱스 이런 단자들도 다 돼 있고요. 여기는 아까 트렁크 얘기할 때 했던 스케스로까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디자인을 보면 되게 오각형에 되게 심취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되게 어떤 그런 캐딜락의 엠블럼적인 느낌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파나레이 까지 얘기하면 조금 과장이겠죠. 근데 일단 버튼들의 모양 자체도 약간 곡선이 다 약간 이런 거는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파나레이, 보스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종은 좀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여기서 쓰는 이 파나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급 모델이에요.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고 또 이걸 사전에 이쪽과 캐딜락 쪽이 협업을 해서 소리가 나오는 각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일단 한 34개 정도의 어떤 스피커가 배치가 됐다는데 정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34개 정도가 있고 약간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되게 평행 이론적으로 여기 마력이 한 334마력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한 34개의 그런 스피커를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차 뒷자리 번호가 2334입니다. 요건 편집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재질, 질감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일단 색상 톤부터 시작해서 위에가 약간 짙긴 하지만 일단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마치 어떤 하나의 가죽으로 다 이어붙인 듯한 그런 되게 정돈되고 일체형적인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절제미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바디 프렌드 같은 광고가 아니에요. 바디 프렌드 실수네. 약간 몸친구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제품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굉장히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덜덜덜 떨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지압을 해줘요. 이게 기능도 한 15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 요걸로 조작이 가능해요. 요렇게 움직이면 이게 화면에 또 잡히거든요. 저는 이쪽을 지금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충분히 진짜 그런 안마 의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건 안마 의자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약간 이게 여기 버튼 하나 조작으로 이렇게 선쉐이드 움직이고 썬루프 내려가고 여기 안마까지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데 이쪽 선쉐이드는 전동인데 얘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거드름 피우면서 김비상 운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안마도 이렇게 잘 받고 이게 빛 들어오니까 이렇게 선쉐이드도 치고 햇빛 보고 싶으면 이것도 이렇게 선루프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쪽은 햇빛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주섬주섬해서 이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좀 약간 많이 아쉽네요. 요거 빼고는 근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앞좌석으로 와봤습니다. 쇼퍼 드리븐 얘기를 하다가 뒷좌석을 먼저 들어갔는데요. 일단 앞쪽 부분에도 되게 파나레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튀어나옵니다. 이따 그런 장면은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나오고 일단
앉았을 때 굉장히 착자감도 좋을 뿐더러 이게 굉장히 안쪽에 있으면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공간이 충분히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내가 뭔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핸들 자체도 어떤 이런 가죽 재질들, 이게 특유의 이제 뭐 커든 소운 공법, 이런 캐딜락 특유의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을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느낌이 정말 좋아요. 예, 이거 뭐 자꾸 손이 자꾸 가는 우드나 이런 것도 되게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줬어요. 일단 요번 그 리본 CT6가 되면서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어떤 이런 변속기 부분인데요. 변속기는 이게 8단에서 10단 변속으로, 10단 자동 변속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편의성을 또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이런 조그, 이런 조그 다이얼, 이게 지금 내비를 설정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리고 뭐 메뉴를 본다고 했을 때 메뉴를 이렇게 놓고 봐도 이 조그 다이얼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는 이게 터치만 했었는데 지금도 터치는 물론 되죠. 터치는 물론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그 다이얼 굉장히 좀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도 되게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또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는 이렇게 뭐 오디오 볼륨 뭐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작은 걸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게 뭐 기타 기능을 쓸 때도 이게 연동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통풍 시트나 뭐 열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내기 순환, 앞유리 뭐 열선, 뭐 뒷유리 열선 뭐 이렇게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에어컨 시스템이죠. 에어컨은 지금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지금 좀 매력적인데, 이게 이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고 이쪽 방향에서도 또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을 이제 꽂을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이 있고, 이게 그리고 또 성능이 좀 향상돼서 이게 좀 충전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12인치 클러스터가 이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기본 사양이에요. 이쪽은 뭐 후측방 경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뒷자리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기도 의자가 앞 뒷자리를 차별하지 않죠. 여기도 의자가 한 20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또 시인성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색감적으로 좀 부드러운 색감보다는 오히려 약간 조금 쨍한 색깔을 넣어서 친절하게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놓고 보면 그쵸, 이렇게 속도가, 나이트 비전 기능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트 비전은 지금 어두울 때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는 지금 밝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또 기본적인 장치가 있죠. 여기 뭐 오토 파킹 장치도 있고, 뭐 고급차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는 캐딜락이 업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런 부분도 뒤에를 보여주는 그 카메라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카메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꺼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버튼을 통해서 이게 확대, 축소 이런 게 가능하도록 요번에 새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화질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서라운드 뷰 시스템 등 뭐 기타 등등 여기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차 한 대만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뒤에서 쇼퍼 드리븐도 하고 오너 드리븐도 하고 기본적인 편의 사항도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많이 팔아야 되니까 판매량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신경 굉장히 좀 많이 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